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훌륭한 우리 국민 모두가 한국 공군에 대하여 긍지 높은 자긍심을 마음껏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KF-21 전투기가 고바등각 비행과 공중급유까지 성공시킨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고작 8년도 안 돼서 미국산 F-35 전투기에 버금가는 최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로키드 마틴 기술진 입장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과거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레이더와 항전 장비 등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로키드 마틴 기술진들이 기술 이전 반대에 대해 인터뷰하며 발언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정말로 무리일 테니 미국의 전투기 기술 유출을 우려해 4대 핵심 장비 이전을 거부하는 방식도 정당하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 기술자들을 무시하는 무례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로키드 마틴의 발언의 속뜻은 따로 있는데요. 이번 KF-21 전투기의 공중급유를 보듯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적 잠재성을 미국인 기술자들이 경계할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 이전부터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은 우리나라가 행하는 KF-21 전투기 개발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 F-16 전투기와 F-15, 이글 등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해서 운용하는 값비싼 고객 중 하나로 평가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국이 단 10년 만에 갑자기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고 독자적인 KF-21 전투기를 개발해 무기 수입 종속국을 탈피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 KF-21 전투기는 첫 시제기가 비행한 지 무려 20개월 만에 수출형 기체인 CJ5호기로 공중급유까지 전 세계에 공개한 이후 첫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중급유 능력은 현대전에서 공중우세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적인 항목인데요. 원거리 침투 작전과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공중급유는 반드시 필요한데 KF-21 전투기는 12,000파운드, 5.5톤의 연료량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6톤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5분의 1 이상이 연료로 사용되는데요. 우리 공군은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4대를 유럽에서 1조 5천억 원에 도입을 했으며 한 대당 110톤 정도의 연료를 싣고 급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 30여 대가 연달아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데요. KF-21 전투기는 분방식의 공중급유와 프로브 방식 두 가지 모두 개발될 예정입니다. 해외 수출을 위한 운명을 타고난 KF-21 전투기이기에 미 공군과 우리 군이 주로 활용하는 분 방식보다는 프로브 방식으로 여러 대를 동시에 급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등장할 계획인데요. 첨단 공중급유 시스템을 적용한 KF-21 전투기는 어떠한 경쟁 기종보다 빠르게 급유를 진행할 수 있고 어떤 전투기보다 작전 투입이 유리합니다. 이 중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점은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 화율인데요. 현재 KF-21 전투기는 75% 정도의 국산 화율이 측정되었는데 2030년까지 국산 화율 90%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국산 화율 100% 완료하기 위해 개발 중인 쌍발 터보팬 엔진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는 형태가 비로소 성공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 팩토리와 초정밀 조립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파스 시스템 덕분에 KF-21 블록1의 요구 수량인 40대 생산을 2026년까지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는 세계 최초 정밀 무인 조립 시스템인 미국에 이어서 한국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조립 형태 기술로 무인 로봇의 도움을 통해 생산 과정을 최적화함으로써 무형 설비 대비 전투기 생산량을 3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인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6년이라는 속도로 KF-21 생산 라인 증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은 물론 기분이 좋지 않는 기업이 또 하나 있는데요. KF-21 전투기로 인해 미국의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은 전투기를 구입해주는 소중한 국가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미국산 무기에 종속되어 있었던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라는 강력한 플랫폼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 해외 수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력으로 개발한 KF-21 전투기가 공개되자 전 세계인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해외 군사 커뮤니티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KF-21이
몇 세대의 전투기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었고 미국산 전투기들과 견줘보았을 때 나무랄 곳이 없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KF-21이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제작한 F-22 랩터와 외형적으로 아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KF-21 전투기 크기는 F-22 랩터와 비교했을 때 약간 작은 수준으로 F-35보다 거대하며 상발 엔진을 탑재하고 무장 탑재량은 더 많은 전투기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외형적인 부분만 똑같을 뿐 F-35 전투기를 뛰어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것입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전투기가 어떻게 로키드 마틴사의 F-22와 비슷한 외형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사실 2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은 그동안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해왔던 터라 해당 기술력을 갖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최신형 전투기 기술을 너무나도 개발하고 싶었지만 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술이었고 비행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만들 수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4년 미국은 A사 레이더를 비롯해 우리에게 전수해주기로 했던 기술들을 핵심 기술이라고 판단하며 기술 이전을 완벽히 거부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우리 한국은 어쩔 수 없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단식 개발을 채택했습니다. FA-50 전투기부터 시작해 모든 장비와 시스템을 스스로 독학해야만 하는 고된 과정들이 수반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의 예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던 항전 장비들과 A사 레이더 등 미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한 시스템들을 우리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내는데 성공하고 KF-21 외형 또한 F-22 랩터와 아주 비슷한 형태로 제작해내는데 비로소 성공했는데요.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실제 성능 테스트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결국 한국의 KF-21 전투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려고 시도한 전략이 오히려 한국 전투기의 우수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현재 세계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기술 유출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서 향후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엄격히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는 물론이고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다 미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카타르나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가 절실한 스페인, T-50 운영에 만족한 태국과 필리핀, 한국 방산 무기의 최상의 만족도를 보인 유럽 연합 국가에 이어 가장 큰 무기 시장 고객인 중동 국가들과 테자스 사업이 만족스럽지 않은 인도 공군까지 대한민국 전투기를 도입 후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를 대량으로 수입하겠다는 중동 국가들도 있는 만큼 KF-21 전투기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